여기 뭐야? 또 정신병자 왔나? 곽태성 원사가 병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할아버지, 여긴 노숙자가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어서 나가세요. 병식은 조용히 군번줄을 풀어내밀었지만 원사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가짜 군번줄 가지고 와서 허풍 떠는 거야? 정신병원에나 가세요. 92살 전쟁 영웅이 비틀거리며 쫓겨나는 순간 팔강모가 차가운 땅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92살 노인의 진짜 정체를. 과연 이 충격적인 반전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포항 달동네 끝자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댑니다. 적습격, 적습격. 이병식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치시네요. 92살이 된 지금도 전쟁의 악몽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 배어 있지만 눈빛만큼은 70년 전 그 청년처럼 날카로워요. 꿈이었나?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십니다. 또 그 꿈이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전후 김상철이 적탄에 맞아 쓰러지던 그 장면. 병식이 그를 등에 업고 포화 속을 뚫고 나가던 그날 밤의 악몽 말이죠. 알람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4시입니다. 92살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는 여전히 군인이에요. 병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목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창가로 걸어갑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굽어도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당당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포항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저 바다 어딘가에 아직도 전우들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해병들 말입니다. 병식은 작은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20살의 자신과 김상철이 나란히 서 있는 흑백 사진이에요. 두 청년의 얼굴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상철아, 오늘도 안부 인사드린다. 사진에 대고 작은 절을 올리고 나서 방 한켠의 진열장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바랜 팔강모와 녹슨 훈장들이 신중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훈장.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얻어낸 영광의 증표들이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역시 그 팔강모입니다. 해병대 창설 당시부터 함께해온 동반자 말이에요. 병식은 조심스럽게 모자를 들어 올려 정성껏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병식 어르신, 우유 배달 왔어요. 젊은 배달원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병식은 군번줄을 목에 걸고 문을 열어줍니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고맙다. 배달원 청년이 우유를 건네주며 말합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해병대 창설 일기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병식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느 부대 출신이냐? 육군에서 복무하셨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죠. 해병대만큼은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래, 좋은 아버지를 두었구나. 문을 닫고 나서 병식은 우유를 한 모금 마십니다. 요즘 들어 식욕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워요. 몸무게도 많이 줄었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화면에 진우라는 이름이 뜨자 병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할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우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아요. 진우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교관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왜?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가 해병대 창설 일기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특별 훈련을 해주신대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부대에서 유명해졌어요. 병식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창설 일기. 해병대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한 산증인이라는 뜻이죠. 그 명예가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그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기초훈련도 1등으로 마쳤고요. 아, 그리고 곧 천면에도 잡혔대요. 좋다, 좋아. 그때 할아버지가 내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네, 할아버지의 무용담 더 들려주세요. 특히 그 유명한 팔강모 이야기요. 진우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집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였거든요. 그래, 이 팔강모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 병식은 팔강모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가 그때 전우분을 구하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무서우지 않으셨어요? 병식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무섭긴 했지. 하지만 전우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어. 그게 해병이니까. 와,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해병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넌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통화를 마친 뒤 병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벽 안개가 바다 위에 깔리기 시작하네요. 저 안개 속에서 전우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병식아, 내 손자 자랑스럽구나. 그래, 상철아. 우리 피가 헛되지 않았어. 병식은 팔강모를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닦으며 중얼거립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이 모자의 명예와 함께 너를 지켜줄 거다. 하지만 병식은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랑하는 손자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70년간 평온했던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격전지로 변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포항 앞바다에 파도가 거세게 일기 시작합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후 병식은 평소처럼 팔강모를 닦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모자 표면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진우 이병 보호자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목소리 톤이 심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포항 해병대 의무대입니다. 지금 당장 군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병식의 손에서 팔강모가 떨어질 뻔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진우가 어떻게 된 겁니까?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직접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 사고라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병식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우야, 제발 무사해라. 병식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 정장을 꺼내 입고 목에는 군번줄을 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강모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섰습니다. 동네 청년 민수가 마침 차를 닦고 있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옷차림이 심상치 않은데요? 병원에 가야 해. 차 좀 빌려줄 수 있겠냐? 할아버지가 운전을 어떻게 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민수는 병식의 급박한 표정을 보고 바로 차키를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병식은 계속 팔각모를 만지작거렸어요. 진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걱정되시죠? 그 애가 할아버지를 따라 해병이 되겠다고 그렇게 우겼는데 병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항 해병대 의무대에 도착하자 하얀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병식은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급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진우 이병 보호자입니다. 접수처에서 외치자 간호병 하나가 다가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중간에 의무관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더군요. 이진우 이병의 할아버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의무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훈련 중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복부 타박상도 심하고요. 넘어져서요? 해병 훈련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글쎄요. 단순한 훈련 사고라고 보고받았는데 의무관의 말이 애매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병식의 다리가 다시 휘청거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진우의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마에는 하얀 붕대가 둘둘 감겨 있고 얼굴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어요.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병식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뇌진탕이 심해서.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무관님, 그런데 단순히 넘어져서 이렇게 심하게 다칠 수 있나요? 복부 타박상도 그렇고. 의무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라니요? 누가 때린 겁니까? 민수의 직선적인 질문에 의무관은 당황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훈련 과정에서. 똑바로 말해보세요. 병식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어요. 70년간 쌓인 군인의 위압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 손자가 적골이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의무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임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찰이요? 구타는 아니고 훈련 중에 좀 거칠게. 병식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손에 들고 있던 팔각모를 꽉 쥐었습니다. 선임이 후임을 때렸다는 말입니까? 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병식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댔어요. 지나가던 간호병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기계음이 삐삐 울리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들이 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만요, 환자 상태가. 병식은 유리창에 더 바짝 다가갔어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왔다. 눈 떠라. 하지만 진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병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로 훈련 사고가 맞습니까? 제 손자가 누군가에게 맞은 건 아닙니까? 의사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도 외상 소견으로 볼 때 단순한 낙상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때린 겁니까? 그건 부대에서 조사할 문제고. 병식은 떨리는 손으로 팔각모를 쓰다듬었어요. 70년 전 전쟁터에서도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해병대가 이런 곳이었더냐? 민수가 병식의 어깨를 붙들었어요. 할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진우가 깨어나면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병식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결심 말입니다. 그날 밤 병식은 진우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어요. 팔각모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다. 우리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튿날 새벽 병식은 병원 의자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우의 상태가 어떤지가 먼저였습니다. 간호병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환자는 안정적입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병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70년 전 전쟁터에서 보였던 그 결연한 의지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병식은 집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정성스럽게 보관된 검은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예복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필요하구나. 정장을 꺼내 침대에 펼쳐 놓았어요. 바지와 상의, 그리고 검은 넥타이까지. 마치 중요한 작전을 앞둔 군인처럼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한 뒤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자 70년 전에 젊은 해병이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목에는 군번줄을 걸고 마지막으로 팔각모를 들고 나섰어요. 포항 해병대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보초를 서던 이등병이 병식을 보고 당황했어요.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병식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위압감에 이등병이 뒤로 물러섰어요. 저 면회는 미리 신청을. 그때 주임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곽태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중년의 군인이었어요. 여기 뭐야? 또 정신병자 왔나? 곽태성은 병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할아버지, 여긴 노숙자가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어서 나가세요. 병식은 조용히 군번줄을 풀어 곽태성에게 내밀었어요. 이 부대, 내가 피로 세운 곳이야. 곽태성은 군번줄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이거? 가짜 군번줄 가지고 와서 허풍 떠는 거야? 내 이름은 이병식이다. 해병대 창설 1기. 창설 1기가 뭐 어쨌다고요? 할아버지,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어서 나가세요. 곽태성이 병식의 어깨를 밀쳤어요. 92살의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헌병대 부를 거예요. 병식은 땅에 떨어진 팔각모를 주워들었어요. 그 순간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 모자가 뭔지 아느냐? 낡은 모자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예요? 곽태성이 다시 비웃었어요. 할아버지, 정신병원에나 가세요.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병식은 허탈하게 고개를 돌려 부대를 나섰어요. 곽태성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역시 정신병자였네. 요즘 노인네들이 다 저런가 봐. 집으로 돌아온 병식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손으로 쓴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여러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박성진 소령 마이너스 1996년 8월 15일 마이너스 전설이라 불렀던 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성진이.
내가 이제 얼마나 높이 올라갔을까? 병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20여 년 전 번호가 아직 유효할까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더니 곧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히 박성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게. 박성진. 네, 누구세요? 나 이병식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그 전설이십니까? 그렇다. 어떻게 제 번호를. 내가 소령일 때 훈련장에서 날 기억했었지. 그때 내가 말했어. 전설이라 불렀던 분이라고. 박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정말 이병식 상사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런데 넌 지금 어디 있느냐? 저는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병식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어린 소령이 이제 사령관까지 올라갔다니. 사령관이라. 잘 됐구나. 상사님, 그런데 갑자기 왜? 병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성진아, 어떤 일로 전화했는지 알고 싶으냐? 네. 내 손자가 내 부대에서 죽게 생겼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진우라는 이병이 있을 거다. 내 손자야. 잠깐만요. 박성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의무대에 입원해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 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거라. 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성진아. 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 손자를 건드린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박성진은 수화기 너머로 중대한 기류를 감지했어요. 70년 전 그 전설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상사님, 제가 직접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다. 기다리고 있겠다. 전화를 끊은 뒤 박성진은 즉시 비상호출을 내렸어요. 해병대 사령부 내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대에 긴급 지시 내린다. 이진우 이병 사건 전면 재조사. 한편 병식은 팔각모를 다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창밖으로 포항 앞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포항 해병대 사령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성진 사령관의 긴급 지시가 떨어진 뒤 모든 간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진우 이병 사건 관련 자료 전부 가져와. CCTV 영상도 다시 확인하고. 훈련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들 명단 작성. 박성진은 사령관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여 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소령이었던 자신이 훈련장에서 처음 이병식을 만났던 그 순간 말이에요. 당시 병식은 이미 전역한 상태였지만 후배 해병들 훈련을 지켜보러 왔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해병대 창설 1기이신 이병식 상사님입니다. 동료 간부가 소개해줬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소령님, 저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때 병식이 박성진에게 다가와 말했었어요. 젊은 장교님, 해병대의 미래를 부탁하네. 박성진은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언젠가 이분께 보답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전설의 손자가 자신의 부대에서 다쳤다니. 박성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사령관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부관이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떻게 됐나? 이진우 이병이 선임 상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냐? 김대호 상병과 최민수 상병입니다.
이진우 이병이 해병대 창설 1기의 손자라는 걸 알고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훈련장에서 특별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구타를 가했습니다. CCTV에도 찍혔고요. 박성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지금 그놈들은 어디 있나? 격리 조치했습니다. 당장 조사실로 데려와. 1시간 뒤 김대호와 최민수가 조사실로 끌려왔어요. 두 사람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김대호 상병? 네. 이진우 이병에게 왜 손을 댔나? 김대호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똑바로 말해. 이진우가 맨날 할아버지 자랑만 해서 짜증났습니다. 박성진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할아버지 자랑이 뭐가 문제냐? 해병대 창설 1기라고 해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때렸다는 거냐? 최민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훈련 중에 좀 거칠게 했을 뿐입니다. 구타는 아니었고요. 거칠게? CCTV에 다 찍혔는데 무슨 소리냐? 박성진이 책상을 탁 치자 두 상병이 움찔했어요. 사령관님, 정말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그럼 뭐냐? 김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기죽이고 싶었습니다. 신병 주제에 할아버지 덕 보면서 잘난 척 하는 게 보기 싫어서. 박성진은 두 사람을 째려봤어요. 너희들이 때린 그 신병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해병대 창설 1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하냐? 두 상병은 고개를 저었어요. 박성진이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병식 상사님이다. 인천 상륙작전 때 전우를 구하려다 적탄에 맞고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신 분이야. 사진 속의 젊은 병식이 부상당한 전우를 업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분 덕분에 해병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 그런 분의 손자를 너희가 때렸다고? 김대호와 최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령관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괜찮다는 거냐? 박성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해병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게 언제부터 전통이 됐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 그때 박성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이병식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나가 있어. 두 상병이 나간 뒤 박성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상사님, 성진아, 조사는 끝났느냐? 네,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박성진은 조사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어요. 이진우가 당한 가혹행위의 전말을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알겠다. 병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성진아, 내가 직접 가야겠다. 상사님? 내 손자가 당한 일을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박성진은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상사님, 혹시 내일 아침에 갈 테니 준비해 두거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박성진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70년 만에 전설이 부대를 방문한다니. 그는 즉시 부관을 불렀어요. 내일 아침 특별 준비를 해야 한다. 무슨 준비 말씀이십니까? 해병대 창설 1기이신 이병식 상사님이 부대를 방문하신다. 부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렇다. 최고 예우로 모셔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박성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병식은 집에서 팔각모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내일 직접 가서 모든 걸 확인해 볼 거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 앞바다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잔잔했던 바다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포항 해병대 기지 상공의 헬기 소리가 울려댔습니다. 헬기가 온다. 훈련장에 있던 해병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색 군용 헬기가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헬기가 와? 사령관님이 타고 오시나? 모르겠다. 오늘 특별한 일정 없었는데. 장병들은 웅성거리며 헬기 착륙 지점으로 몰려들었어요. 평소에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곽태성 원사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제 정문에서 노인을 쫓아낸 그 원사 말입니다. 뭔 일이길래 헬기까지 동원하나? 헬기가 착륙하자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어요.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추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박성진 해병대 사령관이었어요. 반듯한 군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령관님, 곽태성이 급하게 달려가 경례를 올렸어요. 사령관님, 갑작스럽게 어떻게? 박성진은 곽태성을 무시하고 헬기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사님, 천천히 내리십시오. 헬기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팔각모를 쓴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훈련장이 정적에 잠겼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단 한 사람만을 응시했다. 이병식이었어요. 9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헬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목에는 군번줄, 그리고 머리에는 바랜 팔각모가 씌워져 있었어요. 70년 만에 해병대 땅을 다시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박성진이 병식 앞에서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해병대 창설 1기, 팔각모의 전설, 이병식 상사님께 충성. 박성진의 외침이 훈련장 전체에 울려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장병들이 얼어붙었어요. 창설 1기, 팔각모의 전설? 곽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쫓아낸 그 노인이 바로 해병대 전설이었다니. 전설? 젊은 장병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고참 간부들은 달랐어요. 이병식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병식? 설마 그분이? 인천 상륙작전에 그 이병식? 해병대 창설 때부터 계신 그분?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박성진이 다시 크게 외쳤습니다. 해병대 전 장병, 정렬.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대열을 마쳤어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순으로 급하게 도열했습니다. 곽태성도 어쩔 수 없이 대열에 섰지만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병식은 천천히 대열을 따라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절대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내 손자가 다쳤다고 들었다. 병식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댔어요. 비록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박성진이 대답했어요. 네, 상사님.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들이 내 손자를 때렸느냐? 병식이 천천히 대열을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장병들을 훑었습니다. 김대호와 최민수가 있는 곳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두 사람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냐? 병식이 두 상병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김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덜덜 떨렸거든요. 내 손자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병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 손자가 할아버지 자랑을 했다고 해서 때린 거냐? 네. 그럼 할아버지 자랑이 뭐가 잘못이냐? 김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병식이 박성진을 바라봤습니다. 성진아, 해병대가 언제부터 이런 곳이 되었느냐? 죄송합니다, 상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선임이 후임을 보호하는 게 철칙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냐? 박성진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병식이 곽태성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자신을 모욕했던 그 원사 말이에요. 저기, 원사. 곽태성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어요. 네, 네. 어제 정문에서 날 본 적이 있지? 네. 그때 뭐라고 했더냐? 곽태성은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정신병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라고도 했고, 박성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부대 원사가 전설에게 그런 모독을 했다니. 곽태성 원사. 네. 당장 조사실로 가. 네. 곽태성이 비틀거리며 대열에서 빠졌어요. 병식은 다시 전체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병식이다. 해병대 창설 일기다. 충성. 장병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때는 적이 분명했어. 공산군이었지. 병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이 우리 안에 있구나.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장병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해병대냐? 박성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상사님, 제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성진아, 일어나거라. 병식이 박성진의 어깨를 붙들었어요.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네, 상사님. 해병대의 진짜 정신이 뭔지 말이야. 병식은 팔각모를 벗어 가슴에 안았어요. 이 모자는 70년간 해병대와 함께해왔다. 전쟁터에서도 평화로운 시절에도 충성, 앞으로도 해병대의 명예를 지켜나가길 바란다. 병식의 말이 끝나자 훈련장은 숙연해졌어요. 모든 장병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포항 해병대 기지에 진짜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훈련장에서의 충격적인 만남이 끝난 뒤 박성진은 병식을 부대 내부 감찰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그 공간에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상사님, 여기 앉으세요. 박성진이 의자를 권했지만 병식은 서 있겠다고 했어요. 9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성진아, 내 손자가 당한 일을 정확히 보여다오. 네, 상사님. 박성진이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그 안에는 이진우가 당한 가혹행위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CCTV 사진이 나왔어요. 훈련장에서 김대호와 최민수가 이진우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사진 속 이진우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두 선임은 그를 내려다보며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병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속 보여다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김대호가 이진우의 복부를 발로 차고 있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거든요. 이놈들이. 병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상사님, 더 있습니다. 박성진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최민수가 이진우의 머리를 밀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진우가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내 손자다.
병식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진 속 이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에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박성진이 조사보고서를 펼쳤어요. 김대호와 최민수는 이진우가 해병대 창설 1기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질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질투? 네. 이진우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서 자신들이 초라해 보인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병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내 손자를 때렸다는 거냐? 그뿐만 아닙니다. 교관들도 이진우에게 특별 관심을 보이자 더욱 시기했다고 합니다. 박성진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이진우는 입대 후 지속적으로 선임들의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던 거죠. 병식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착한 아이가 혼자서 다 참고 있었구나. 네. 동기들 증언에 따르면 이진우는 밤마다 할아버지 생각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병식은 창문을 향해 돌아섰어요. 먼 곳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전후 김상철이 적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의 일 말입니다. 병식아, 나를 두고 가. 안 돼. 함께 돌아간다고 했잖아. 너까지 죽으면 안 돼. 입 닥쳐. 전우를 버리고 가는 해병이 어디 있어. 병식은 그날 김상철을 등에 업고 적진을 뚫고 나왔었어요.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전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아, 내가 지키지 못한 게 하나 더 생겼구나. 병식이 중얼거리자 박성진이 다가왔어요. 상사님? 성진아,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병식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해병대는 한 명의 낙오도 허용하지 않았어. 모두가 한 형제였지. 네, 상사님. 그런데 지금은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곳이 되었구나. 박성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병식이 책상 위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 군사법정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가혹행위죄로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박성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상사님 뜻이? 병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젊은 시절 자신과 김상철이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김상철이야. 내 전우였지. 네. 이 친구가 죽어가면서 나에게 부탁했어. 해병대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병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런데 내가 내 손자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상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성진아. 병식이 박성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나를 해병이라고 불렀다면 지금 해병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한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진아, 진짜 해병이라면 전우의 아픔에서 눈 돌리지 않는다. 그걸 너는 기억해야 한다. 박성진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 손자는 나의 전우야. 그 아이가 당한 고통을 외면한다면 넌 해병이 아니야. 상사님, 전면 감찰을 시행해라.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박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 모두 헌병대에 인계해라. 네. 곽태성 그 원사도 마찬가지다. 박성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상사님을 모독한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병식은 다시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성진아, 나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할 뿐이지. 상사님, 해병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키는 곳이어야 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박성진은 병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겼어요.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고맙다, 성진아. 병식이 팔강모를 다시 쓰셨어요. 이제 내 손자를 보러 가야겠다. 네,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감찰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간부들이 모두 경례를 올렸어요. 충성. 병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70년간 쌓인 권위와 품격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부터 포항 해병대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진의 지시로 전면적인 감찰이 시작됐고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이 실시됐어요. 김대호와 최민수는 즉시 헌병대에 인계됐고 곽태성 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병식의 한 번의 방문이 부대 전체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진우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포항 해병대 의무대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진우가 천천히 눈을 뜬 거예요.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진우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곁에서 지키고 있던 간호병이 급하게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가 깨어났어요. 병식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며칠간 밤낮으로 손자 곁을 지켰던 터라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간 병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병식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목이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내뱉었어요. 그래, 진우야. 할아버지가 왔다. 병식은 진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아직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진우의 첫 마디가 의외였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할아버지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할아버지께 누만 끼쳤잖아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부대까지 가셨다면서요? 제가 약해서. 병식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진우야, 내가 약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맞기만 했어요. 대들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진우야. 병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진짜 용기라는 건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럼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거지. 너는 그걸 해냈어. 진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언제요? 너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잖아. 그놈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병식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렸어요. 그게 바로 진짜 해병 정신이야.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박성진 사령관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무언가 중요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이병. 진우가 깜짝 놀라며 인사하려 하자 박성진이 손을 저었어요. 편히 있어도 된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의 피해라니 무슨 소리냐? 박성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내 덕분에 우리 부대가 더 좋아졌다. 네. 박성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진우 이병, 해병대 본부 결정을 발표한다. 갑자기 공식적인 톤으로 바뀌자 병실 분위기가 엄숙해졌어요. 네. 너에게 명예 해병 포상을 수여한다.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명예 해병이요? 그렇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병 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것을 인정한다. 박성진이 상장을 진우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사령관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박성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너 때문에 우리 부대의 잘못된 관행들이 모두 바뀌었다. 가혹행위가 근절됐고
선후배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어. 병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진이 말이 맞다. 내가 이룬 일이야. 그리고 박성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특별히 너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하나 더 있다. 뭔가요? 내가 원한다면 다른 부대로 전속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원래 부대에서 계속하고 싶어요. 왜? 거기서 제가 진짜 해병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박성진과 병식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다. 그럼 일주일 후 부대 복귀다. 며칠 후 진우가 태어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포항 해병대 전체 장병들이 의무대 앞 광장에 모여 있었거든요. 뭐야, 저 사람들. 진우가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며 놀랐어요. 너를 기다리는 거야. 병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장병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이진우 이병 환영합니다. 충성.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진우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성진이 마이크를 들고 나섰어요. 동지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충성. 이진우 이병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장병들이 조용해졌어요. 진정한 해병 정신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충성. 앞으로 우리 모두 이진우 이병을 본받읍시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김대호와 최민수가 헌병들에게 끌려 나타난 거예요. 군사법정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사과하러 온 거였습니다. 이진우. 김대호가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최민수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야,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장병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진우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선임들, 일어나세요. 진우야, 저도 배웠어요.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큰 용기라는 걸. 진우가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진짜 선후배로. 김대호와 최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 광경을 본 장병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충성. 그날 저녁 병식과 진우는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감동받았다. 진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해병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넌 이제 진짜 해병이다. 병식은 방 한쪽에 놓인 팔각모를 바라봤어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내게 물어볼 게 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끝까지 해병으로 살아갈 자신 있느냐? 네, 있습니다. 병식은 조용히 일어나 팔각모를 들고 왔어요. 그럼 이제 이걸 내게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 팔각모요? 이 모자는 70년간 해병대와 함께해 왔다. 이제 너에게 맡기고 싶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팔각모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런 소중한 걸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 한다. 내가 이제 이 모자의 새로운 주인이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팔각모를 머리에 썼어요. 조금 큰 것 같았지만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어때, 괜찮지? 네, 무거운 것 같지만. 좋아요. 무겁다고? 그건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책임감 때문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팔각모를 쓰고 거울 앞에서 경례 연습을 했어요. 충성.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댔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포항 해병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고 선후배 간의 관계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지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진우가 명예 해병 포상을 공식적으로 받는 날이었거든요. 부대 연병장에는 전 장병이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는 박성진 사령관과 함께 특별한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이병식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대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박성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댔어요. 해병대 창설 1기이신 이병식 상사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성! 장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병식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9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젊은 해병들아, 충성! 내가 젊었을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바쳤다. 병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들이 꿈꾸던 해병대가 바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장병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해병들 말이야. 충성! 그리고 오늘 그 정신을 보여준 한 명의 해병을 특별히 표창하고자 한다. 박성진이 나서서 외쳤어요. 이진우 이병 앞으로. 진우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머리에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팔각모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더욱 의젓해진 모습이었어요. 이진우 이병. 네.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병 정신을 잃지 않았다. 박성진이 상장을 펼쳤어요. 또한 용서와 화합을 통해 부대 전체를 하나로 만들었다. 충성! 이에 해병대 본부는 너에게 명예 해병 포상을 수여한다. 박성진이 진우에게 상장을 건넸어요. 진우는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자.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떨리는 것 같더니 곧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존경하는 해병대 동지 여러분, 충성! 저는 팔각모의 전설의 손자였습니다. 진우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들으며 자랐죠.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해병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약했고 때로는 무력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진솔했어요. 그런 제게 시련이 왔을 때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두려웠어요. 병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는 거라고요. 충성!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해병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걸요. 진우가 김대호와 최민수가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군사법정에서 관용 처분을 받고 다시 부대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저를 괴롭혔던 선임들도 이제는 제 가족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성장하고 있거든요. 김대호와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충성! 이진우라는 이름으로, 제 신념으로, 제 책임으로 말이죠. 장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구의 손자인지, 어떤 정신을 이어받았는지. 진우가 할아버지를 향해 깊게 절했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이제 진짜 해병이 됐습니다. 병식은 일어나서 진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모든 장병이 보는 앞에서 진우에게 마지막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진우 해병에게 충성. 그 순간 연병장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전설이 새로운 전설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박성진 사령관이 나서서 외쳤어요. 해병대 전 장병, 이진우 해병에게 경례. 충성. 수백 명의 해병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그 장관이 정말 장엄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병식과 진우는 조용한 곳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진우야, 오늘 정말 멋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힘으로 해낸 거야. 병식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진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식의 방에는 이제 두 개의 팔각모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식의 것, 또 하나는 진우의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두 개네요. 그래,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병식은 창밖 포항 앞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봤지? 우리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진우는 자신의 팔각모를 쓰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하던 것처럼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과 해병대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병식이 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진우야, 네 할아버지. 너도 언젠가 이 이야기를 내 후손에게 들려줘야 한다.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잊지 마라. 뭐요? 해병은 싸우기 전에 지킨다는 걸. 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포항 앞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팔각모의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전설로 이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과거에서 미래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해병대가 존재하는 한 정의와 용기가 필요한 한 말이에요.